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맵 개념으로 합니다. 도대체 3맵이 뭐냐라고 물어봐. 이게 M이 3개야, M. 그 다음 A가 왔는데, M 첫 번째, 머슬, 근육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M은 매뉴얼, 수기입니다. 수기. 세 번째 M은 메리디안, 이온 경락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머슬, 매뉴얼, 메리디안. 세 개의 M이 들어가고, A는 도대체 뭐냐? 아나토미입니다. 해부학. 아나토미라는 해부학의 뜻입니다. P는 피지올로지라는 생리학입니다. 이 세 개에서 원리를 따지다 보면 요 3맵의 개념이 딱 맞아떨어져요. 머슬, 메리디안, 매뉴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그래서 요 3맵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임상에서 막히는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다. 요걸 답을 찾으시는 걸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합니다. 살면서 쉬었던 날은 나는 하루도 없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열정. 저는 능력이 없는데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열정으로 능력이 커버가 돼. 두 번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현재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고 선문대학교 대체재활의학과 석사 박사 교수입니다. 선문대학교 겸임교수고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원광사이버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태권도 스포츠재활과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용과 교수고 재활 쪽의 교수고요. 피부 미용을 전공했고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치료재활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4개를 나왔어요. 네 번째는 방송통신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4개 나왔습니다. 물리치료과, 피부미용과, 치료재활과,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 석박사는 건국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을 25권 정도 쓴 것 같아요. 임상에서 보낸 시간들, 20살에 원하지 않아서 전문대를 가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고, 42살에 다시 대학을 가서 5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임상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객을 케어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지기는 만지는데 도대체 그 원리를 모르겠다는 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나만의 비법이라고 거짓말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비법이 아니라 원리를 모르니까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더 아프다 그러면 계속 명현반응입니다라고 헛소리 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지내왔던 세월을 보여줍니다. 너무 임상이 답답하고 삶이 힘들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의 어떤 분이 96세까지 케어하는 일을 한다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입니다. 구로카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 96세였습니다. 저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96세까지 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수기치료와 근막치료를 하는데 도대체 엉덩이를 풀면 왜 인체가 다 풀어지는지 원리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일본의 우다가와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이 친구를 또 찾아가서 책 하나를 보고 그 저자를 찾아가서 지금은 100억의 모든 멤버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올 10월에도 우다가와 게니치 특강이 잡혀 있습니다. 그저께 날짜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지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우다가 게인치가 올해 좀 다른 테크닉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올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분 도쿄에 계시는데 이분. 그 다음에 제가 미국 LA에 2019년도더라고요. 미국 LA에 한의사협회에 가서 강의를 해줬고 저보다 키가 더 크시죠? 제가 180인데 더 크시죠? 미국 협회 맥스정이라고 하시는 미국 협회장입니다.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한의사들에게. 그리고 방송 SBS에 제가 원래 방송 출연 안 하는 거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를 타겟으로 하는 방송은 절대 안 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몸신이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에서 저를 대표로 하는 프로에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제자 한 명이 그 장사 잘 되는 곳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피부샤 원장으로 나가서 인터뷰해줬던 영상으로 마지막 방송 출연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맵 개념으로 설명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12시간 수업으로 오셨기 때문에 12시간에 맞는 패턴을 해주기 위해선 원리가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알려줄 겁니다. 이게 너는 어떤 원리에서 이걸 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애국가가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모험과 어떤 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정해놓고 그 법적으로 살아가죠. 그 법이라는 걸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규제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해지면 오히려 편안한 겁니다. 왜? 그 범위만 안 벗어나면 되거든요. 수기호법을 하다 보면 계속 뭐가 힘드냐면 이거 어떤 원리로 하는데 어떤 원리 때문에 이게 되는지 이걸 물어볼 때 제일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량, 균형, 압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떨 때 서글플 때도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또 때로는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고, 때로 어떨 때는 신날 때가 있으면 그 8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 요 원리를 통해서 균형이라는 단어와 압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겁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몸의 상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무릎이 자꾸 헛노는 것 같아요. 이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사를 들 조인 것처럼 자꾸 헛노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꾸 통증이 인지가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무릎 주변을 만지는데도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무릎의 문제는 크게 대퇴직근, 대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반월연골, 운동성, 그 다음에 내측인데 외측인데 전십자인데 후십자인데 이거의 밸런스인데 그게 멀쩡한데 제가 그게 혹시 몸에 칼 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몸에 칼 대셨습니까? 그때서 조용히 유방암 수술하셨습니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유방암 수술을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에 주로 제일 많아요? 40대에서 제일 많아요. 40, 50대. 40대 중반에 수술했는데 이제 50이 되는 나이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근막을 내 몸에서 일부를 조금 떼어냈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한 거니까 일부 떼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거죠. 참 신기한 게 요런 저울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울에 미세하게 금 무게를 재거나 무게 혹시 그런 저울 추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한근이 이렇게 쟀던 저울 기억납니까? 태어날 때 내 몸에서 딱 만들어져 있는 내 몸에 그런 균형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적 요소가 딱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제 몸에서 계속 문제가 온 거죠. 봐봐요. 내가 활을 쏜다 쳐봐요. 활을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탁 놓게 되면 그대로 가는데 살짝만 방향이 바뀌면 먼 데서는 딴 데로 날아가죠. 그죠? 탁구도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살짝만 힘줘도 휙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방에서 조금 절제된 게 결국 몸 안에 이 중력과 흐름의 무게중심이 깨진 겁니다. 오랫동안. 요게 미세한 무게지만 내 몸에서 인지되어서 뇌에 입력되어 있는 코드가 계속 일정한 시간 동안 바뀌게 된 거죠.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몸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깨지다 보니까 그 무릎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운동성으로 저 슬링하고 잡아줬어요. 좋아졌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얼굴 좋아지라고 어떤 제품을 받아서 얼굴을 발랐대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쪽 유방 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심장에서 열이 위로 뜰 거다. 열이 위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막 열기가 올라올 거다 했는데 그분이 무슨 제품을 발랐어. 다음날 오셨는데 얼굴이 다 일어났어요. 싹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제품이 이상한 거냐? 아니, 당신 열이 떠서 그렇다. 그럼 이게 없어질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심열을 조절할 수 있는 걸 해볼 테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쭉 했더니 얼굴이 쫙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몸에서 지금 에너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열이 위로 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균형적이라는 게 작더라도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수기호법. 또 제가 부산에 강의 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교수님, 제가요,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두 번째, 수영을 20년째 하는데 자기가 항상 정확한데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수영이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제 자기 스토리 얘기합니다. 누님이 몸이 아프셔서 누님에게 신장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면 뇌를 다시 교육시켰어야 돼요. 뇌를.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다시 시켰어야 돼요. 평생 그 무게에 맡았던 내 몸의 동작이 일부 빠졌기 때문에 얘를
인지시켜서 균형을 다시 잡았어야 된다고. 하물며 차도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다시 타이어를 다시 주변에서 브레인 휠 얼라이먼트를 다시 맞추죠. 균형을 계속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수기 치료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뇌에다가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야 된다. 제가 케어를 할 때는 꼭 30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1번. 왜? 10번, 처음에 10번은 몸을 열어주고, 다시 열어주는 단계고요. 다시 두 번째 10번은 치료의 단계고요. 세 번째 10번은 뇌에다가 입력시키는 단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30번을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 만성질환 환자들 특히. 그리고 여러분을 믿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얘기해라. 근데 고객 들어와서 10번 정도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그건 사실 완벽한 치료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그럼 몇 시간? 저는 고객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교수님, 나 교수님한테 케어 받으려면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무조건 2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왜? 경락이 30분에 한 바퀴의 유주라거든요. 유주. 돌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려면 경락이 4바퀴 돌아야 돼요. 한 번 치료받을 때. 그리고 2시간이에요. 2시간 케어비를 정당하게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30분 케어, 1시간 케어로 몸이 좋아진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시간짜리, 1시간만짜리 해주죠. 근데 완벽함을 추구하겠고 고객이 얘기한다면 2시간짜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4바퀴 돌아야 돼. 자, 봐봐요. 내가 박스를 테이프를 한 바퀴 찍 돌리면 가다가 터질 수가 있어. 안 터지게 하려면 한 바퀴 더 돌리고 이렇게도 돌려줘야지 안 터지죠. 수기라는 과정도 그래. 10번 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열어주는 단계, 치료해주는 단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뇌에다가 입력시키는 단계, 4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랑, 균형, 압력이라는 단어 속에서 계속 밸런스를 잡아주고 반드시 끝에는 뇌에다가 다시 재입력을 시켜야 돼요. 브레인 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뇌에다 입력시키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몸은 똑같은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수기치료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고객이 당신에게 설득당해야 됩니다. 하실래요?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하실래요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라고 당위성을 줘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의 에너지부터 잡아줘야지 치료가 되지. 고객이 할래요 말래요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부터 케어는 내가 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몸을 이제 치유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30회 정도 치료를 제대로 해주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그림이 이따 나올 겁니다.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3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 호흡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자, 8가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 속에서 복압이라는 압력이 나올 겁니다. 오늘 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이따가 진지하게 실기를 알려드리겠는데, 허리를 만져서 낫는 케이스보다 배를 풀어서 낫는 케이스가 더 많다. 배를 어디 풀어? 이게 풀이야? 죽이야? 풀긴 뭘 풀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건다. 근데 배를 풀려면 반드시 꼭 방어막처럼 막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대망이야, 대망. 배 안에 대망과 소망이 있는데, 큰 바람과 작은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망은 앞에 앞치마처럼 두툼하게 있는 지방입니다. 얘는 방어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해부학실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가남 환자가 딱 있었는데요. 이 가남 환자가 대망이 똘똘 맙니다. 이렇게 쫙 쌉니다. 그 지방 덩어리가 말아줍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움직임을 둔하게 해주거나 영양분을 주는 거죠. 이 대망은 수기적인 관점에서 오래 통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같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망을 열어주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오늘 실기 때 어떻게 해야지 대망이 열립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요, 위장과 간에서 에너지를 전부 다 이 장에서 이 장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근데 소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망을 건드려 놓고 소장을 케어해주면 배에 있는 압력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허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배에 있는 복압, 압력, 소장의 움직임, 그리고 대망의 과긴장 내지는 과한 방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어를 풀어주고 움직임을 풀어주면 얘는 치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기요법 원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뭐냐? 원래대로 흘러가게 해라. 만성질환 환자도 오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해라. 복잡하면 기본방이라 합니다, 제가. 복잡하면 기본부터 봐라. 그게 뭐다?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 시스템이 먼저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완전한 사이클이 자율신경 시스템이에요. 자율신경이 흘러가게 되면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자꾸 졸리죠? 자꾸 눕고 싶죠? 그러면서 몸이 스스로 열도 나면서 막 땀도 납니다. 내 몸에서 있는 사이토카인 반응과 3초의 에너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반응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나를 재웁니다. 다른 에너지 못 쓰게 합니다. 그 에너지를 내 몸에서 치유 에너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스스로 치유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장부들을 설명할 때 계속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횡격막에는 간과 심장이 붙어 있다. 이거 계속 설명하죠. 간과 심장이 붙어 있고 폐는 얹어져 있다. 위, 소장, 대장은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체는 결국 장부들의 노름입니다라고 표현해요. 노름. 어떤 곳에 어떤 원리에 쟤가 대장이야. 쟤만 제거되면 나머지 한 번에 없어져. 이런 거 있죠. 결국은 어깨가 아파. 오른쪽 어깨가 아파. 오른쪽 어깨는 간의 피로예요. 왼쪽 어깨가 아파. 위장과 심장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볼 때는 결국 장부들의 흐름만 좋아지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횡격막을 딱 한 번에 컨트롤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우리 인체의 경락이 정경 12경맥에 12개의 경락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기이하게 흘러가는 기경 8맥. 그래서 총 14개의 경락을 가지고 수기치료에 접근을 하는데 12개의 경락에다가 기이하게 흘러가는 경락 중에서 2개를 뽑아냅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인맥과 동맥이에요. 그래서 14개 경락 중에서 이 14개 중에서 인맥과 동맥은 중앙과 뒤로 흘러가니까 빼고 12개 경락 중에서 장부들하고 연관되는 11개 경락이 내장기 중에서 횡격막을 통과해요. 한 개만 방광경락만 등치고 흘러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장기만 편안하면 몸은 치유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게 어디 있다? 횡격막에 있다. 근데 횡격막을 지배하는 뿌리는 어디에 있다? 경추에 있다. 그래서 목을 풀면 몸이 좋아지더라. 두 번째, 혈액순환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종아리를 풀고 아킬레스건을 풀고 하지의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좋아지더라. 그랬더니 잠을 자더라. 그랬더니 감기가 낫고 무릎이 낫고 어깨가 낫고 생리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소화가 되더라. 기본 시스템이 돌아갔더니 몸은 자연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어떻게 봐라? 기본방. 자율신경 시스템. 이건 어디에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 우리 몸에 있는 사인의 간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거나 뇌척세계 흐름을 좋아지게 하거나 경추를 풀어주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러나 못 고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오래 했고 대학에서 석사 박사들 또는 대학에서 이 통증과 치유와 재활을 가르칩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피부 미용 시장도 바뀌었고 재활, 대체의학, 또 필라테스, 요가, 퍼스널 트레이너, 물리치료 다 바뀌었어요. 용어가. 왠지 알아요? 코로나 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 썼어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안티에이징 이랬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는 뭘로 바뀌었냐면 생존. 살아나자 제발. 살아나자. 그러다가 요즘 쓰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재활. 고쳐 쓰자. 고쳐 쓰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뭐냐면 이거야. 많은 고객이 와서 나 원래대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성형을 한다고 조인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젊을 때가 아니라 지금 최소한의 기능적 요소로 살려서 내가 일상적 요소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자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그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고 찾아와서 좀 만나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드렸어요.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꿈치하고 손목이 너무 아프다라는 맨 처음에 그 구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그게 아닌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다. 이분의 몸의 균형적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히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중년기 50대 후반에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 주치의랑 얘기해가지고 비만 주사를 맞았어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임상에서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수억을 벌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했어요. 심장도 근육이에요. 심근이라 불러요. 위장도 근육이에요. 장도 근육이야. 그죠?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비만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살이 빠졌어.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이 빠지는 것 중에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질 겁니다. 근육도 빠질 거니까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근육이 빠지고 살이 빠지니까 근력 운동을 못 하겠대. 왜? 관절 주변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못 하고 일정 기간까지 빠졌답니다. 살이. 의사 선생님이 이랬답니다.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자, 당신 기존의 심장의 근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웠으면 살이 빠지면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심장의 두께가, 안에 근육의 두께가.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근육을 키워서 전체의 조화로움을 만드세요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입던 바지가 입고 싶은 거라. 입었더니 딱 요만큼만 더 빼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강요해서 주사를 더 맞았어.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기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심장 이상한 걸 느껴서 의사한테 갔더니 큰일 났다 지금 당신. 두툼해야 될 그 심장 근육이 지금 종이짝처럼 얇아졌다. 빨리 오늘부터 고기를 하루에 2끼 이상 먹어서 계속 고기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에 부정맥이 왔어요. 자, 이제 설명. 그분이 60년 동안 심장의 근육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눈이 왔으면 눈 내린 거를 발로 꼭꼭꼭꼭꼭꼭 밟고 또 눈 넣고 꼭꼭꼭꼭꼭 밟아서 이 층이 두툼하게 쫙 쌓인 거야. 우리가 겨울에 저기 빙어 잡으러 가는 그런 강의 얼음도 오랜 세월 동안 걸어야지 이만큼 얼죠. 한 번에 얻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얻는 게 아니라 층별로 얼어서 단단하게 된 거죠. 심장 근육이 60년 동안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이분이 급격히 뺀 거야, 이만큼. 뺐지.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왔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고기를 먹어서 만드는데 급격히 만든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차곡차곡 만들지 않고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불균형해지는 거죠. 어떤 쪽은 두툼해지고 어떤 쪽은 얇아지고 또 내장기도 어떤 쪽은 두툼해지고 얇아지고 막 울퉁불퉁 들어가니까 원래의 균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삐뚤어지게 이게 움직이는 거지. 심장이 박동이 바뀌었어. 부정맥이 와. 몸이 힘들어.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 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살이 빠지고 나면 근육 운동은 너무 격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시 음식도 한 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계속 조절하면서 전체 조율을 하면서 다시 몸을 리빌딩 시켜야 된다. 바디 리빌딩 다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그 주사가 유행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는 건강에 좋은 사람들은 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채워야 될 때는 서서히 조심해서 채워야 된다. 아니면 갑자기 몸에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죠? 균형, 감각 요소와 이런 모든 장부들의 움직임이 결국 몸에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큰딸이 그 병원에 제가 이제 영종도 사는데 거기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사위가 저녁에 와서 큰딸이 지금 종합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갔대요. 그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인데 갔대요. 실려갔대.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는 무조건 열나면 이런 비닐 속에 씌워가지고 그 병원에 가자마자 격리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숨이 안 쉬어진대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아니라는 걸 알지. 왜?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자식이니까 너 뭐 먹었어 저녁 때? 했더니 하는 말이 저녁에 국수나무에서 뭐 튀김하고 뭐를 먹었대. 체한 거거든요. 체해서 위장에서 혈액이 몰린 상태.
피가 확 몰린 상태에서 멈춘 거야. 멈추면 횡격막이 밑으로 처지고 멈추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오면서 호흡이 안 된 거지. 제가 뭐라 했냐면 병원에 지금 들어왔대. 빨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체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한테 안 온대. 코만 찌르고 뭐 뽑고 와서 2시간 뒤에 검사 놓을 때까지 연락 안 하고 지금 잡혀있대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손가락 입에다 놓고 토해라 바닥에다. 어쩔 수 없다. 아빠 들어오는데 토해. 너 지금 환자니까 괜찮아. 그래서 계속 소망한 거야. 그랬더니 혼자 토한지. 그러고 나서 뭐 전화가 다시 와.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열도 안 나. 숨도 쉬어져. 근데 의사를 불렀더니 아무도 안 와. 2시간 뒤에 온다 그랬대. 그래서 2시간 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착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그 담당 간호사들한테 우리 딸 안에 잡혀 들어갔다. 근데 열이 왔다 들어갔는데 격리돼 있다. 지금 나오게 해달라. 지금 체한 거다. 지금 괜찮다고 한다 했더니 안 된대. 2시간 그 PCR 검사 뭐 나올 때까지 절대 안 된대. 그래서 2시간 됐어. 검사 결과 나왔더니 코로나 아니래. 그래서 내가 했지. 저 진짜 답답하니까 제가 그랬어. 저 해봐 교수고 이거 교수라고 막 했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의학용어 쓴 거야 일부러. 보미팅이 된 이후부터 막 일부러 의학용어 썼더니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응급실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 그게 쉽게 못 나와요. 응급실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어떻게 내가 코로나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네 성격상 분명히 급하게 먹었을 거고 밀가루 좋아하니까 격하게 먹었을 거고 튀김하고 먹었으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렸으면 체했을 거는 왔다. 근데 그럼 아빠 왜 왼쪽 어깨가 그렇게 무지하게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 횡격막에 혈액이 몰렸고 심장에 위장의 문제는 왼쪽 어깨로 가니까 어깨에 통증이 왔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을 거다 했더니 자기 머리가 혈관이 터지는 줄 알았대. 급체, 위경락.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장부랑 연관되는 것을 3맥 개념으로 해야 된다. 머슬, 메리디안, 매뉴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3맥 개념을 제가 풀어가면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